지금부터는 이제 파트 3이고요. 네. 우리가 재학생들이 지금 많이 고민하는 네. 그 1학기 학생부 공백, 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입시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목은 아무래도 코로나가 전 질병이라 네. 그냥 이름을 처방전이라고 제가 좀 처방전. 네. 했습니다. 여기 내용은 이제 이런 부분이 있겠죠. 이걸 이제 공백으로 약간 부분이 이제 과거는 다를 네. 테니까요. 네, 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창체 활동에서 네. 뭐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그리고 이제 교과 습득을 네. 어떻게 하면 이제 이런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 네. 이런 부분에서 지금 같이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독서하고 뭐 지원 전공과 연계한 네. 독서, 뭐 자율과정 심화 활동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부분을 보완하겠다, 뭐 이런 네.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 네. 예,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책 또는 뭐 논문 읽기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금 설명해 주시면. 네. 예. 뭐 이거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게 예. 그 온라인 계약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온라인으로 쌍방향 강의를 또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 쌍방향 강의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적으로 그 수업 과정 중에 일어났던 일들을 그 생기부에 직접 그 담임 선생님께서나 과목 선생님이 기재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온라인 수업 적응 기간을 한 이틀 거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 네. 쌍방향 수업만큼은 좀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게 지금 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은 좀 낯설고 불편해 하시는 네네. 분들도 있지만 또 이 미래 교육 시스템이 네. 좀 우리가 이런 기회로 네. 활용하게 된 기회가 왔다. 네. 네.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제 채팅창도 열리고 그렇죠. 또 이제 각 프로그램에서 음성이 다 되거든요. 지원이 네,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요즘 애들은 게임하면서도 서로 음성을 배그하면서도 이렇게 서로 음성을 주고받고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네, 또 그러니까 되게 익숙한 환경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참여를 더 돕고 네. 그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업에 더 똑같은 거죠. 뭐 네. 오프라인 학교 수업하는 거랑 똑같이 네. 적극적으로 임하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 됐든 그 다음에 오히려 이제 소외되는 애 없이 네, 네. 채팅창에다 자기가 공부하고 네. 다 올리고 이렇게들도 하는 경우도 봤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이제 이걸 이제 온라인이라고 해서 네. 수업을 안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수업 그렇죠. 일수에도 들어가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발표나 과제물 같은 경우도 과제물은 확인을 해서 이제 오프라인 후에 네. 확인하고 난 다음에 생기부에 올리게 되지만 발표 같은 경우는 즉각적으로 생기부에 기재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가능하기 때문에 발표나 이런 거를 아예 온라인이니까 뭐 대충 나중에 등기하고 난 다음에 열심히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이미 시간이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러네요. 나중에 후회해도 때는 늦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요. 네. 일단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3학 1학기 학생부 공백은 아마 어떤 학교든 불가피할 거예요. 그렇죠. 예, 불가피할 건데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러니까 학생이 이런 애매한 기간에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를 선택하고 집중해서 네. 최소한의 시간을 들여가지고 크게 공부에 방해받지 않을 정도의 비교과 활동이 3학 1학기 최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일단 학생들이 가장 쉬운 게 책 읽기 아니겠습니까? 독서.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독서가 3학 1학기 학생부 공백을 메꾸는데 그러네요. 가장 큰 중심 줄기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요. 독서 시간은 더 늘어났다고 할 수 있죠. 뭐 그렇죠. 수면 시간 늘어났듯이. 예, 수면과 독서 시간은 오히려 늘어났다. 네, 네, 네. 그래서 책 또는 논문 읽기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이제 하나의 그 샘플을 제가 이제 보여드린 건데 네. 요즘 한참 이제 면역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만약 어떤 친구가 이제 논문 찾기에서 네. 이 뭐 스트레스와 DBPR 면역, 네, DBPR는 이제 뭐 그 유료 논문 검색 사이트긴 한데 학교랑 제휴되어 있는 예, 학교들이 많더라고요. 학교랑 네. 제휴돼서 이제 무료 링크가 돼 무료로 있거나 돼. 예, 아니면 그런 또 경우도 좋은 방법이 있는데 네. 주변에 있는 대학생들을 좀 활용하시면 됩니다. 뭐 언니 오빠가 뭐 대학생 언니 안녕하세요. 오빠가 대학생이라고 그러면 뭐 그거 그럴 뭐 수도 불법은 있겠네요.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대학생들을 활용해서 좀 도와달라. 그럼 대학생들은 대부분 디지털 도서관에 이 링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논문을 네. 활용할 수 있게 좀 도와달라고 하면 뭐 큰 네.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어떤 친구가 이제 면역기관에서 찾다 보고 싶어가지고 논문을 검색을 했어요. 예. 근데
뭐 스트레스와 면역이다 뭐 이런 논문을 찾았어요. 네, 네. 찾으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논문에 참고 문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다음 참고 문헌을 보시면 예, 여기 나와 있는 참고 이, 문헌. 예, 그럼 이제 동일 저자가 쓴 그 논문 목록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저자들의 참고 문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분명히 처음에는 스트레스와 면역이라는 걸 찾았는데 아, 이게 쭉 보다 보니까 뭐 암 환자들과 뭐 비암 환자들 간의 네. 스트레스 지각의 비교도 있고 꼬리에 또 꼬리 하나 물고 이런 네 식으로. 그리고 또 다른 거는 뭐 이런 건 아마 상당히 관심 가질 법도 한데 예. 그 이기주 외 그 공동저자의 네. 대입 재수생의 면역 기능에 대한 연구 뭐 이런 거는 학생들이 아, 딱 눈에 확 띄잖아요. 그런 게 있네요. 네. 아 이게 대입 재수생은 과연 고등학교 3학년생과 비교해 볼 때 네. 면역이 어떤 게 좀 더 셀까? 아, 예.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게 상당히 좀 디테일하게 들여다 보면은 본인이 생각할 때도 생각지도 못한 흥미로운 소재가 예. 참고 문헌에 나온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럼 이걸 또 다시 대입 재수생의 면역 기능에 관한 연구를 찾아보면요. 또 참고 문헌이 나올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 여기서 새로운 주제로 새로운 주제나 소재를 공통점을 연결된다. 찾고 차이점을 찾아서 아, 예. 정리하고 연구하다 보면 또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이게 논만 나오는 게 아니라 책이 있거든요. 네, 네. 책이 있으면 좀 더 방대하게 갈 수도 있고 점점 범위를 좁혀서 갈 수도 있다. 이게 되면은 이제 남은 이 시간을 잘 활용해서 예, 학생부를 뭐 돋보이게. 동아리나 네, 그럴. 아니면은 진로 활동. 어차피 세분력 기상 같은 경우는 감옥 선생님이 추천해준 도서나 예. 감옥과 관련된 도서이고 세특은 어쨌든 선생님들의 어떻게 보면 이제 정확하게 이 학생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이 거의 아주 협소하게 있거나 없잖아요. 예, 예. 없지만 그렇죠. 동아리 활동이나 진로 활동은 예. 학생이 스스로 할 수 있고 네, 네. 또 이 학생의 활동 자체가 생기부에 미친 영향 자체가 아주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활용하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독서를 통한 진로 활동. 네. 왜냐하면 지금 창의적 체험 활동은 우리가 줄여가지고 이제 자동 봉진이라고 하잖아요. 네, 뭐 네. 자율 활동, 동아리, 봉사, 네. 진로라고 하는데 자율 활동을 지금 5월 달에 계약을 해서 아니면 4월 말에 계약을 해서 7월 말까지 중간고사, 기말고사에다가 학력 평가까지 있는데 예. 과연 어느 정도의 자율 활동을 학교에서 할 수 있냐 회의적이죠. 그렇죠. 많이 못 하겠죠. 봉사 활동도 지금 뭐 봉사 활동을 외부로 가가지고 적극적으로 할 만한 그런 환경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성학년도-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비대면 봉사 활동을 하는 친구들도 봤어요. 아, 그런가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유튜브로 네. 외고생인데 최근에 뉴스에 있었는데요. 네. 외고생인데 유튜브로 영어 수업을 본인 스스로 작성해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생들한테 자신의 유튜브로 수업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런 경우도 있군요. 줌이나 이런 걸 통해서 수업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봉사활동 기록이 남는데 그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참 창의적인 것 같죠. 이런 와중에도 그런 걸 생각해냈다는 게 참 대단하다고 보는데 예. 지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한테 그렇게까지 요구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러네요. 그래서 시간 고3 많이 현실적으로 독서를 통해서 마련한 진로 활동을 한다면 여기 읽어보시면은 열정의 과학자들, 뭐 존 네. 판던, 정재승의 과학 콘서트를 읽으며 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키우다가 다가 네. 동아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데는 이 브레인스토리나 명령하는 네. 뇌, 착각하는 뇌 같은 도서가 영향을 줬다. 그리고 뭐 교내 학술제 논문을 작성해야 되는데 역사를 바꾼 17가지 과학 이야기가 영향을 줬다. 그래서 이 독서가 진로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게 이 그렇죠. 진로 활동 생기부에 나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예. 학생이 할 수 있고 일부는 네. 사실은 지금 독서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것이 교과 세특에도 네. 네, 독서를 많이 작성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교사분들이. 네네, 그렇게 맞습니다. 하니까, 네. 예,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건 자소서에 활용한 네. 예시 같습니다. 예, 자소서에 활용을 했는데 네, 이건 이제 동아리나 네, 수업 중에 발표 활동을 한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책 말고요. 네. 또 다른 걸 활용했는데 아, 네. 뭐 인터넷.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K무크 네, 그 그러네요. 이제
국내 이제 인강 온라인 공개 강의 사이트가 있고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외고생들이 좀 많이 하긴 하는데 코세라, 뭐 EDX 같은 네, 그런 네. 온라인 공개 강의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렇죠. 뭐 그런 여러 가지 강의 사이트를 활용해서 그 강의를 보고 난 다음에 그 강의 속의 소재를 찾아가지고 새롭게 자신의 주제를 정리하거나 또 독서나 뭐 논문 등 검색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새로운 주제를 찾고 연구하는 과정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동아리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렇죠. 또 발표 활동, 수업 중 발표 활동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지금 이렇게 시간이 조금은 그래도 학교 다닐 때보다 좀 남았으면 네. 이런 활동을 통해서 3학년학기 생기부 공백을 어느 정도라도 메꾸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항상 제가 수험생들한테 하고 싶은 말들이 네. 여러 가지 환경이 있는데 네. 이 환경을 잘 활용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맞아요. 예, 그런 친구들은 어떤 환경이든 이 환경을 잘 활용을 합니다. 그렇죠. 극복하고. 그래서 극복하고 예, 활용하기 예.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맹놓고 앉아 있는 거는 지금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때, 이 최선을 다할 때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지만 나오니까. 네. 이런 경우도 봤거든요. 수능 시험을 정말 못 봤거든요. 예. 원래는 모의평가도 되게 잘 보는 친구였어요. 아, 네. 근데 정말 열심히 한 걸 제가 3년간 지켜봤기 때문에 예. 그 수능 시험을 못 보면 당연히 정시 때 좋은 학교, 뭐 좋은 학교라긴 뭐하지만 예, 예. 자기가 목표했던 학교나 원했던 학교를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너무 열심히 3년 동안 열심히 해서 그런지 수시에. 정시에서요. 예. 예, 정시에서 거의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펑크를 많지는 않지만 잘- 펑크도 그러니까 정말 하늘은 스스로 돕잘 말이 거짓말이 아닌 게 그런 애들한테는 가끔 펑크도 좀 잘 나더라. 예, 입시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네, 네.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들한테는 기회가 있다. 그게 수시건 정시건. 그렇죠. 네, 그거는 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면 뭐 저희가 긴급 뭐 좌담회로 네네. 이렇게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 뭐 입시 처방전이라고 네네. 약간 이제 뭐 제목도 이렇게 붙였지만 사실은 그런 상황도 누구에게 이제 위기고 네. 또 누구에겐 기회가 되고 시간 면에서 이제 공평하기 때문에 네네.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정답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앞서 이제 소장님 말씀을 제가 이어받아서 네. 그러면 이제 좀 전공별로 네, 디테일하게 실제적으로 어떤 걸 네네. 어떤 준비를 하고 세특이나 이런 독서나 네. 동아리 활동 어떻게 연결하는지 예시를 몇 개를 네. 같이 네. 보도록 하죠. 보시죠.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 파트 제목은 이제 희망 전공별, 네. 희망 전공별로 코로나 처방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제가 여러 전공을 예시로 해놨고요. 네네. 실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입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과별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 내용은 이제 지금 맨 왼쪽에 보시면 현미경하고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진입니다. 네네. 예, 그래서 사실 저도 이번 걸 준비하면서 좀 찾아봤는데 네. 세균과 바이러스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사실 몰랐어요. 아, 그렇죠. 네, 네. 근데 일반인들 잘 네. 모르는데 사실은 이 파트가 고등학교 이제 생명과학 네. 원의 맨 앞에 단원에 여기가 나옵니다. 아. 네, 그래서 통합과학에도 있고 교과서 네. 단원 거의 1단원이에요. 아, 1단원. 예,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숙주가 있어야만 이 생존이 가능하고요. 그렇죠. 근데 세균은 그게 다릅니다. 그리고 네네. 세균보다 바이러스가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세균 네네. 여과기에 통과되지 않는 게 또 바이러스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교과 공부와 지금 코로나를 충분히 이런 식으로 생명공학 계열이나 뭐 의학 계열과 연결할 수가 있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이런 게 궁금해서 네. 이런 걸 찾아봤다. 네. 그러니까 무릇 보면 모든 사람의 적성은 네. 그 사람의 질문에 드러나게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코로나 현상을 두고 사태를 두고도 어떤 게 궁금하느냐 네. 그거에 따라서 이제 전공 적합성이 전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고 드러난다고 그렇죠. 보기 네. 때문에 지금 사태에서 평소에 궁금하던 생명과학의 네.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 문제 뭐 이런 쪽에 집중해서 자료를 찾아보고 네. 뭐 제일 흔한 게 말씀해주신 독서가 있고요. 네. 독서가 가장 쉽고 편한 네네. 방법이고 뭐 인터넷 학술 자료 네. 그다음에 뭐 뉴스 검색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뭐 학생들 요즘 많이 이용하는 EBS에 가도
그런 뭐 5분 사탐, 뭐 5분 과탐, 뭐 이런 프로에서 아, 스팟식으로 네. 이런 핵심적인 거, 킬러 컨텐츠들이 네.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것만 봐도 본인이 뭐 학교 생활을 하면서 수행평가가 됐든 아니면 발표가 됐든 네. 보고서가 됐든 다 활용할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을 자소서에 녹여 쓸 수가 있는 거죠. 네. 상경 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네. 코로나 플러스 이코노미 네. 그래서 코로노미라는 신조어도 또 있더라고요. 아, 있죠. 코로나 경제죠. 네네. 코로나 경제가 네네.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 보시는 화면에 보면 한국이 금리가 기준금리가 1% 미치된 것이 정말 몇십 년에 한 번 있었던 거죠. 네. 지금 0.75예요. 네. 미국은 지금 빨간색 그 그래프인데 0입니다. 제로금리예요. 네. 네, 그렇게 됐으니까 이런 게 환율, 뭐 금융, 뭐 무역, 주식, 경제 경영과 매우 사실은 연결이 높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한국의 사실 주식시장도 지금 굉장히 재미있는 양상으로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네. 유럽, 미국 다 폭망하는데 네. 한국은 개미군단이 지금 5조 이상을 삼성전자를 지금 견인하고 있고요. 학습 효과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네네. 그런 것도 되게 재밌고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이제 상경 계열로 연결할 수 있는 충분한 좋은 스토리가 네네. 또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제가 사회심리학 준비를 했는데요. 네. 뭐 이 여학생도 되게 심리학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매우 매우 선호하는 관심- 학과 예. 중에 하나죠. 길 가는 여학생 둘 중에 하나는 심리학 아니면 신방을 네. 선호할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전 이 포스터가 이게 질병관리본부랑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최근에 연장했잖아요. 아, 네. 사회적 거리두기 2주 더 연장합니다. 아, 예. 이것도 신조어인데요. 이렇게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연장하면서 부부 간의 거리는 더 좁혀져서 이혼율이 높아졌다고 그래요. 아 그런 얘기도 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코비드 더하기 디보스 해가지고 네. 코디비오스라는 신조어가 또 네네. 있고 이게 이런 현실을 어떻게 심리적으로 이제 극복하냐. 지금 각 가정마다 삼시세끼 학생들 이제 밥해 먹여야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요즘 가정을 보면은 좀 재밌는 얘기인데 네. 그 갱년기와 네. 사춘기의 극렬한 대립이라는 네 사춘기 무려도 이제 중학생들 뭐 네, 이런 네. 학생들하고 이제 되게 이제 부모님들 어머님들 연배가 뭐 40대 후반 50대 초반이 그렇죠. 많으니까요. 네. 갱년기와 사춘기 간의 극렬한 대립이다. 중학교 2학년이면 좀 극심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을 네. 이제 어떻게 심리적으로 극복하느냐. 네. 예, 이런 트라우마에 대한 대처. 뭐 이런 걸 관련해서 찾아보면 이 키워드로 찾는 거죠. 아, 뭐 이런 심리, 뭐 거리, 뭐 사실 사회적 거리가 정확한 용어는 아니라고 합니다. 물리적 거리라고 하고 아, 이게 그렇죠. 그 아주 친밀한 관계는 46cm라고 정의가 돼 있더라고요. 네. 이건 부부 사이나 네, 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46cm가 저항감이 없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거기부터 1m 50까지, 네. 그다음에 2m 이상.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는 2m 이상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뭐 찾아보고 하면은 또 심리학이나 뭐 사회심리학 이런 쪽으로 네. 또 스토리가 만들 수 있겠다. 네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고요. 또 이제 여러 전공을 더 좀 찾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뭐 패션이나 의상학에 관심 있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재빨리 이런 마스크 패션도 과거에는 사실은 요즘 보시면 뭐 흰색 그 마스크, 검은색 마스크 네. 일변도였잖아요. 이 코로나 이전에는. 근데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색깔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여러 가지 무늬를 넣어서 네. 그냥 마스크를 쓰는 게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패션이 가미된 산업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관심이 있다면 또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고 또 한국이 잘하는 빨리빨리 문화 있잖아요. 네. 빨리빨리 패스트 패션이라고 하죠. 네. 요즘 그게 또 패션의 큰 키워드이기 때문에 네. 예, 그런 얘기로 접근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재택근무도 많이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각종 학교에서 쓰는 인터넷 강의 프로그램, 화상회의 뭐 방식 이런 네. 것들 이게 결국 반도체 수요를 굉장히 증가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이런 쪽에 소프트웨어나 네. 컴퓨터 공학과에 관심이 많은 친구 같으면 지금 이 코로나를 통한 이러한 변화를 네.
또 찾아보고 자료 조사하고 뭐 관련된 논문이나 독서를 하면은 또 IT나 컴공 쪽에 지원하는 로드맵을 또 충실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하여튼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경쟁력이 있는 것이 지금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 서비스의 화질이 많이 낮추고 있잖아요. 과부하를 막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한국은 지금 LTE가 워낙 쫙 깔려 네, 있고 네. 시설이 좋아서 이걸 버텨주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물론 뭐 EBS가 중단됐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네. 이것도 슬기롭게 이제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 워낙 IT와 컴공 쪽 인재와 인프라가 정말 훌륭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오른쪽에도 이것도 그 복지부에서 나온 포스터예요. 네. 긴급 복지 자원 제도를 개선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해가지고 이게 지금 이제 재산 기준 등을 뭐 소득 기준으로 나눠서 네.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면 이제 과거에는 이제 사회복지학과도 인문 계열에서 비인기학과였잖아요. 그렇죠. 한때는 네, 비인기학과였죠. 한때는 비인기였지만 최근에 이제 복지가 이제 주요 정치나 경제 이슈가 되고 네. 또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네. 굉장히 이제 주목을 받고 있고 또 인문계에서는 사실은 몇 개 안 되는 자격증이 있는 학과거든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그렇죠. 4년제 대학을 졸업하면 네.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나오죠. 예, 그걸 하고 또 시험을 보면 또 네. 자격증을 더 네네. 높은 수준의 자격증도 딸 수 있고 네네. 뭐 그런 그 각종 이제 복지나 구호 관련 단체들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 전망도 저는 나쁘다고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쪽 관련된 스토리를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 또 요즘 뭐 총선 앞두고도 뭐 이런 복지 관련해서 여러 이슈가 네. 쏟아지고 있으니까 정치 외교 쪽으로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K무크 네. 또 뭐 외고생 같은 경우에 이제 영어도 잘하고 그러니까 뭐 네. 테드 국제고등 테드. 이런 것도 주제별로 테크놀로지, 사이언스, 디자인, 뭐 비즈니스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이 주제별로 검색이 다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같은 건 이제 질병 관련돼 가지고 뭐 그렇죠. 조사를 한다든지 네. 바이러스 관련된 걸 키워드를 넣고 관련된 동영상도 보고 네. 뭐 이러면 영어도 공부하면서 뭐 관련 주제에 대한 스토리도 쌓고 네. 학생부, 자소서 다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네, 좋은 네. 방법 같아요. RISS도 마찬가지죠. 네, 그렇죠. 여기는 뭐 학술 자료부터 논문 밑에 이렇게 항목들이 있습니다. 단행본, 네. 학술지, 공개 강의, 뭐 연구 보고서 등 다 이제 검색이 네, 네. 되니까요. 굉장히 좋은 인프라가 네.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거는 제가 이제 아는 지인인데 네. 작년 합격생이에요. 경기도 지역에 네. 그 자사고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보면 내신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서울대 의료학과고 일반 전형 합격생이거든요. 아, 일반 전형? 예, 예. 일반 네. 그렇지만 보통 뭐 그래도 서울대니까 뭐 1점대 등급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2점대 중반 등급을 갖고 있거든요. 서울 지역 자사고인가요? 경기도입니다. 아, 경기도 지역 예. 자사고. 경기도인데 지금 뭐 이 등급을 가지고 이제 의료학과를 뚫었고 이 친구가 전형적으로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써 있어요. 여기 교과 능력 특기사항 두 번째 항목에 네. 발표 능력이 우수하고 네. 매체 활용을 잘함. 아, 매체 활용을 잘. 예, 그래서 제가 앞서 보여드린 그런 인터넷 활용, K무크, 테드, 클러스터 수업, 아, 네 그런 것들을 또 이 친구는 경계 꿈의 학교도 했어요. 아, 경기도 꿈의 학교. 예, 경기도 꿈의 학교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잘 해서 뭐 패스트 패션 뭐 이런 쪽에도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다소 낮은 학생부 등급을 극복하고 이제 서울대에 합격한 사례입니다. 이 친구 기타 지원 대학하고 합불 현황을 보시면요. 거의 전학교를 거의 다 지원학교 거의 다 합격한 거죠. 이 정도. 거의 다 합격을 했고 네. 또 일관성 있게 다 의료학과 쪽으로 지원했습니다. 아, 연대. 연대도 생과대 생활과학대 그렇고. 의료 지원했고요. 한양대도 생과대 의료가 아, 있잖아요. 네. 예, 의료 지원했고 성대는 의상학과. 성대 의상학과 예, 나왔네요. 지원했고 네. 이화여대는 이제 신산업 대학에 신산업 있는 의료 융합학과. 융합학으로 네. 착 이렇게 써가지고 좋은 결과를 거둔 대표적인 앞서 저희가 본 그런 전형적인 사례고요. 이 학생은 조금 다른데 농어촌 학생입니다. 아, 그래서 제가 다녔던 그 지방에 있는 네. 모 지역에 그런데 생명공학부예요. 고대는 생명공학부를 썼고 네. 의료 쪽에 관심이 많았던 학생이에요. 아, 의료 쪽에. 예, 그래서
보면은 이 친구 내용을 보면 이제 지원 대학을 밑에 보시면 서울대는 의예과를 못 썼고요. 네. 서울대는 이제 좀 과를 내린 거죠. 네. 바이오 시스템 쪽으로 내렸고 나머지는 대부분 이제 의예과, 농어촌으로도 일부 쓰고 네. 뭐 이렇게 한 사례인데 여기 보면 이 친구 이제 자소서나 학생부에 강조되는 부분이 요거예요. 수면의학을 전공하고자 하는 분명한 의지를 밝히며 네. 그와 관련하여 활동했던 여러 사례를 상세히 서술함. 수면의학에 대한 전문적인 배경 지식이 드러나 있음. 이게 저도 이 친구를 1년을 이렇게 담당하면서 제가 봤는데 네. 그 웬만한 그 의사들이 신문에 쓰는 컬럼이나 보도자료 수준 이상의 전문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친구가 그 학급 친구들이나 네. 또래 그 고3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친구들에게도 굉장히 그런 그 도움이 많이 됐다. 이런 내용이 심지어 학생부에도 기록이 될 정도로 그리고 저도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친구한테. 영어 능력이 탁월한 것 같아요. 영어도 영어 에세이 대회. 예, 영어 에세이 대회도 있고 농어촌 학생이지만 영어 원서가 많아요. 물론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이 친구를 연초에 만났을 때 강조를 많이 했어요. 네. 농어촌 학교일수록 원서를 올려야 된다. 네. 대개 이제 대학에서 영어 실력이 떨어질 것이다. 서울이나 강남 쪽에 비하면 농어촌이니까 약할 거다. 이런 그런 선입견이 선입견을 있을 수 가질 수 있다는 있으니 영어 원서를 일단 많이 올리자. 뭐 그런 부분도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 친구가 수면과 관계가 매우 높은 게 또 아까 말씀하신 뭐 코로나 블루, 요즘 우울증, 불면 이런 게 다 연결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웬만한 정말 의사 이상의 정신건강의학에 대한 쪽 특화가 잘 돼 있는 네. 친구라 이 지금 친구가 이것만 봐도 뭐 상당히 일관성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합격한 대학을 보시면 다른 데는 불합이 많죠. 네. 근데 경희대 의예과를 이 친구가 뚫었어요. 그러니까 네. 농어촌이 아니라 그렇죠. 뽑는 학생부 인원이 종합전형으로 많아서 들어온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고대 생명공학부와 경희대를 의예과를 붙었기 때문에 당연히 뭐 경희대 의예과 등록을 네. 한 케이스입니다. 아.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를 딛고 일어서는 이거를 잘 활용해서 극복하고 좋은 학생부를 더 돋보이게 하고 네. 자소서도 살아나게 하는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지금부터는 그러면 이제 남은 기간 그 수험생활 로드맵이라고 네. 할 수 있는 걸로 월별로 대략적으로 이제 준비를 하셨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월별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4월부터 6월까지 이 3개월 동안이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이 뭘 할 것인가. 그래서 5월 말이나 6월 초에 대부분 이제 중간고사가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그러니까 올해 이게 약간 딜레이 된 거죠. 네, 딜레이 된 겁니다. 된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몇몇 학교는 이미 중간고사 일정이 발표가 됐고요. 음. 그래서 5월 뭐 30일 또는 뭐 6월 4일 정도가 제일 많아 보입니다. 많아 보이는데 네. 이 중간고사라는 게 공부를 사실은 한 게 있어야 보는데 지금 그러네요. 3월달 공부를 거의 못했고요. 4월 20일 정도부터 온라인 계약이 정상화되면은 사실상 한 달 하고 한 20일, 한 달 10일 뭐 이 정도 그러네요. 한 40일 정도 준비한 걸 토대로 중간고사를 준비하게 되는데 뭐 한간에는 이제 중간고사를 공부한 게 없으니까 쉽게 낼 거다 네, 이런 말도 네. 있지만 네, 그렇죠. 시험은 의외로 항상 엄중하기 때문에 그렇죠. 시험이 쉬운 게 없죠. 시험이 쉬운 게 쉴 수 없어요. 없죠. 예. 변별력을 위해서 숫자 들어가는 거 중에 네. 쉴 수가 없죠. 예, 변별력을 위해서 네. 그냥 항상 정상적으로 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네. 높기 때문에 학생들은 뭐 카더라 통신이 올해 특히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건 그냥 무시하고 네, 혹세무민하는 예. 그런. 정상적인 중간고사를 준비하는 게 맞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은 이제 4월 달부터 모의고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모의고사 준비를 4번의 모의고사가 일단 큰 모의고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7월 달, 10월 달도 있지만 네, 네. 일단 큰 줄기는 4월 달, 5월 달, 6월 달, 9월 달이기 때문에 4, 5, 9 모의고사 준비를 내가 4월 달에는 어떤 과목을 어떻게 점수를 낼 것인가 목표점을 세워야 되고요. 6월 달에는 어떻게 탐구 과목에서 어느 정도까지 성적을 올릴 수 있는가. 네. 학생들이 가장 그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한테 정말 당부하고 싶은 거는 예. 고등학교 3학년생들의 특정한 학습 패턴이 수험 실패를 낳는 경우가 종종 많습니다.
6월 달에는 탐구를 한다고 해놓고 사실은 탐구 공부를 하지 않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6월 달 탐구 성적이 안 나오면 그 짧은 3개월, 9월 달 그 모의평가 볼 때까지 9월 달, 6월 달에 탐구 못 봤기 때문에 그렇죠. 9월 달까지 탐구 공부를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면서 시간은 누구에게나 한정돼 있으니까 탐구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과학 탐구, 사회 탐구 공부하다 보니까 국영수 9월 달에는 네. 국영수 성적이 떨어져요. 그럼 이제 탐구 성적은 잘 나왔거든요. 그럼 이제 9월 달에 탐구 성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이제 올릴 거는 국영수잖아요. 네. 그럼 이제 9월 달부터 올해는 12월 3일이지만 그렇죠. 보통 12월. 이제 3개월 정도 또 국영수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네, 네. 학생들은 순수해요. 정말 네. 열심히 해요. 네, 하는데 네. 그렇게 되면 막상 본 시험인 대수능에서 네. 국영수 점수는 어느 정도 나왔는데 탐구 점수가 맞아요. 9월 재학생하고 달보다 졸업생이 예, 그게 제일 차이가 극명하게 크죠. 갈리죠. 그래서 예. 지난번에 그 우리가 포항 지진 사태 났을 때도 네. 탐구 성적을 일주일 정도 미뤄줬잖아요. 아, 예. 그런데 그때 재수생들이 주로 한 일은 나머지 일주일 동안 탐구 정리를 한 겁니다. 아. 근데 고등학교 어차피 3학생들은 국영수는 일주일만 갖고는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아주 야근 애들이죠. 아, 예. 뭐 야근 게 아니라 이제 실제 아는 경험이 거죠. 예, 있으니까 경험이 뭘 아는 있으니까. 거죠. 예, 얕다기보다는 예, 네, 뭘 네. 아는 건데 네. 그의 고3들은 허둥지둥하다가 수험 패턴을 놓쳤다, 리듬을 놓쳤다 얘기하는데 지금 이렇게 패턴과 리듬이 깨지면 깨질수록 네. 목표점을 정확하게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네, 네. 하지만 가급적이면 6월 달에도 탐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빠른 친구들은 예. 겨울방학도 하니까. 이미 2학년 겨울방학에도. 2학기에 탐구 겨울방학에, 한 과목, 예. 겨울방학 때 한 과목을 끝낸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이걸 뭐. 탐구를 미루다 보면은 탐구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국영수 성적도 함께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4월달, 5월달, 6월달, 9월달을 단계별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되고요. 네, 네. 그 다음에 6월달, 9월달은 이렇습니다. 6월달, 9월달은 또 이제 7월 말에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네. 네. 예,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7월 말 기말고사가 이변이 없는 한 이제 오프라인으로 시험 보게 될 거고요. 네. 그렇죠. 그럼 7월 말에 또 보게 되면은 그 전에 6평이 있게 되는데 6평이 끝나게 되면은 어차피 9월 말로 수시 원서 접수가 미뤄지긴 네. 했지만 네, 네. 실제적으로 6평 끝나게 되면은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수시 지원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6평이 기준점이 되니까. 9월 모평 끝나고 수시를 새롭게 하기에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이미 뭐 추천 전형이라거나 뭐 여러 가지 학교에서 결정돼야 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6평이 실질적인 수시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 예. 그래서 6평 끝나고 되면은 수시 지원을 좀 세부적으로 결정할 시기가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죠. 자소서나 이런 준비도 해야 되니까. 맞죠? 네.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여름방학이 거의 대부분의 없다. 학교가 네. 이제 2주 안쪽으로 될 가능성이 높기 그렇죠. 때문에 예. 지금 이렇게 애매한 기간에는 또 말씀드리지만 자기소개서 초안을 지금 4번 문항까지는 못 쓰더라도 그렇죠. 1번, 2번, 3번까지는. 3번까지는 써야 된다. 네. 계열화도 적어도 네, 만들어 개요를 놔야 짜봐야 된다. 된다 말씀드리고요.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9월달, 10월달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원서 접수하고 난 다음에 대학별 고사가 바로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논술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네. 면접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논술과 면접 준비가 9월 달부터는 들어가야 된다. 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10월, 12월은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수능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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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적이죠. 그렇죠. 이 이제 수능을 어떻게 하면 나머지 기간 동안에 9편 끝나고 나고 이 10월, 11월, 12월인데 현실적으로 12월 3일이니까 네. 10월 달을 기점으로 잡으면 두 달이 온전히 남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이 나머지 2개월 기간 동안에 자 모르는 거를 다시 알게 할 것인가 아니면 아는 거를 확인하고 실력을 다질 것인가 네.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 기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고요. 그렇죠. 이게 추수 시절이잖아요. 네, 추수 시기 그렇죠. 그래서 정말 낙곡만 잘 주서도 네네. 이게 모으면 큰 점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시기를 그래서 재학생들이 이 시기에 수시 쓰고 네. 많이 그냥 흔들리죠. 진짜 흔들리잖아요. 네. 그거를 재수생들은 경험이 있어서 덜 한다는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점수 차이가 확 벌어진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은 이제 1학기가 좀 애매한 상태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2학기의 활동도 중요하지만 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의 2학기는 내신 총력전이다. 그렇죠. 올인해야죠. 내신 올인을 네, 하셔야 돼요. 올인해야죠. 네, 총력전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 네, 네. 제가 총력전이라는 말을 너무 살벌해서 쓰지 않는데 올해 2학기가 갖는 의미는 크다. 크다. 그렇기 때문에 고1, 2는 내신 총력전 펼쳐야 된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잘 듣고 이제 제가 이런 샘플을 몇 개 좀 학생들에게 받아봤습니다. 네네. 그래서 자꾸 요거를 이제 학생들이 좀 스스로 쓰게 해서 그 시간관념을 좀 갖고 네. 지금이 어떤 시기다라는 걸 좀 깨달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몇 개 이제 시켜봤는데요. 네. 샘플 하나 보실게요. 이게 이제 그 지역의 고3입니다. 네. 고3 학생이 플래너를 갖고 쓴 건데 플래너에 이제 기입을 한 건데요. 그 잘 못 씁니다. 이 플래너를 워낙 못 쓰길래 제가 네. 어떻게 방법을 알려줬냐면 플래너를 미리 쓰고 뭐 일주일치 뭐 아니면 하루치라도 네. 아니면 뭐 한 달치라도 이렇게 미리 작성하는 게 어려우면 네. 반대로 역으로 한 걸 기록해다 해라. 전 이런 방법도 알려주고요. 그게 어려우면 그냥 아주 크게 네. 1년의 전체 계획, 내가 볼 책 이런 거라도 한번 작성해봐라 했을 때 학생이 국어 과목, 이제 수학 과목을 아주 러프하게 작성한 예시고요. 사실 요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너무 러프하게 쓰는 것보다. 네. 근데 이런 학생이 있었어요. 지금 왼쪽 이제 국어 과목, 수학 과목, 영어 과목입니다. 네. 아주 그 디테일하게 단원별로 네. 보면 가운데 제가 동그라미로 이렇게 안 보이게 한 부분은 이제 선생님 이름이에요. 아. 그래서 제가 이건 그걸 안 보이게 가운데로 이제 막 두 글자만 했는데 네. 박모일, 뭐 김땡욱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 아마 수험생들은 어떤 선생님인지 뭐 아실 수도 네. 있어요. 근데 그분의 어떤 교재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를 다 기록을 한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친구도 플래너를 쓰지 않는 케이스에 들어갑니다. 아. 할 일 리스트, 투두 리스트부터 먼저 네네. 만든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거를 플래너 맨 앞에다 붙여놓고 네. 뭐 한 일을 기록하거나 아니면 한 번 한 걸 이제 지우는 방식이죠. 그러면 매번 플래너를 쓰지 않고도 자신이 공부량도 체크가 되고 뭐 4월이 되면 뭐 5월이 되면 뭐 6월이 됐을 때 이 부분에서 얼마나 완성을 했는지를 그때그때 파악할 수 있으니까 이게 준비가 잘 되더라고요. 세밀하게 체크가 되겠네요. 매우 세밀해요. 지금 네. 보면 수능 특강은 누구 걸 듣고 네. 이 강의명이 이렇게 있는 거고요. 네. 또 고전 시간은 김땡욱 네. 선생 거를 커리를 이렇게 다 해놓은 거죠. 단원별로. 오른쪽에 수학은 이제 뉴런과 소문감을 듣는데 네. 이거를 언제 한다, 몇 분짜리 강의다 이렇게까지 해놨으니까 아, 네. 이것만 하나 있으면 네. 이것만 다 실천하고 다 지워 나가면 네. 얘가 적어도 할 일은 다 할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보면 어떤 여학생들, 특히 여학생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많은데 다음 주 한 주의 플래너를 작성하는데 네. 일요일 날 반나절을 써요. 네. 그리고 못 지켜요 또. 아. 그러니까 그 시간 낭비가 플래너 때문에 시간을 망쳐요. 시간을 아. 작성 그렇죠. 때문에. 계획을 위해 계획을 짜는 계획을 거죠. 해서 계약을 짜는 네. 거예요. 그래서 뭐 각 뭐 입시 기관들도 되게 요즘엔 보면 플래너를 화려하게 만듭니다. 네. 두껍고 스프링 그렇죠. 노트에다가 그냥 돈 주고 살면 돈만 원 해요. 그게. 어마어마하던데요. 네, 어마어마해요. 네. 그거를 하는데 그거 쓰다가 입시를 망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원래 그러니까 그렇죠. 뭐 계획을 짜면 피곤하고요. 네, 그럼 계획을 다 짰기 때문에 책상에 놓고 자게 되는 게 그렇죠. 어렸을 때 많이 겪던 일이라. 그러니까 네. 저는 그래서 그 역으로 이렇게 할 일 리스트를 만들거나 네. 하고 나서 기록을 해보자. 그걸 일주일치를 보면 그 다음 주 계획은 좀 더 현실적으로 할 수도 있고 네. 실천 가능성도 높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아주 모범적으로 이 친구는 파일로 자기가 만들어서 저한테 보낸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국어 과목 캡처, 수학 과목 캡처, 영어 과목 캡처 매우 이렇게 세밀한 친구 같아요. 매우 정밀하게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런 애는 사실 플래너 검사를 안 하더라도 네. 얘는 지킬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는 거죠. 아주 높죠. 그렇죠. 네. 요런 학생은 그냥 아주 러프하게 이걸 할 거다. 이러니까 이거는 실천하지 못할 가능성도 커요. 네. 네. 이렇게 되면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상해서 이제 로드맵까지 관련해서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수험생에게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네. 당부사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선생님 네 가지 그 키워드를 준비하셨어요. 네. 그래서 네,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네, 건강하라. 올해 코로나니까 네. 이게 1번이 되겠네요. 네, 무조건 건강이 최우선이고요. 그러네요. 다른 무엇보다 이제 건강하라가 첫 번째 이제 수험생들에게 말씀해 드리고 싶은 거고, 네. 두 번째는 점검하랍니다. 지금 점검할 게 없다고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고등학교 3학년생 같은 경우는 2학년 생기부가 있거든요. 그 1학년부터 2학년까지 2년간 맞습니다. 생활기록부를 네. 만들었기 때문에 네. 생활기록부를 점검할 수 있고요. 지금 아직 4월 24일 날 시험을 보기 전이잖아요. 네. 전임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2학년 11월 달에 학력평가를 본 게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두세 번 어, 보니까. 이 학년. 학력평가 최근 걸 토대로 자신의 수능에서의 그 가능성을 점검하고요. 그리고 생활기록부가 지금 분위기 봐서는 거의 2학년 생활기록부가 학생부종합평가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네네. 높기 때문에 2학년 생활기록부를 토대로 자신의 지원 가능 대학을 수시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점검하시고, 그렇죠. 세 번째는 이 점검만 하면 안 됩니다. 점검하면은 3학년 1학기 때 뭘 할 수 있는가를 이 투두 리스트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만들고 난 다음에는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나머지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이니까 실제적으로는 이제 방학 전까지 생각하면 한 4개월 남짓밖에 안 남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수시 서류 작성하기 전까지는 4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 나머지 기간 동안에 내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통해서 혹시 내신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과목이 있는가, 또는 뭐 아니면 내신 성적을 못 올리게 되면은 많진 않지만 약간의 비교과로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는 여지가 부분. 있는가, 예. 뭐 이런 거를 토대로 네. 점검하고 난 다음에 바로 실천에 옮기셔야 됩니다. 액션이 없으면 실제로 어떤 계획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단 먼저 실천하는 게 맞다 말씀드리고요. 예. 네 번째는 결정을 했으면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각종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매번 연기 또는 뭐 새로운 또 상황 전개가 벌어질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집중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축구 선수들이 그 많은 마크를 제치고 골을 넣을 때 네. 대단한 집중력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손흥민 선수 보게 되면 70m 독주. 네, 그 힘든 상황을 뚫고 난 다음에 결국 대단한 집중력이죠. 예, 골을 그렇죠. 넣거든요. 대단한 집중력이죠. 네, 그런 집중력이 그렇죠. 고등학교 우리 3학년 수험생들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택했으면 실천하고 반드시 집중해라. 예. 이게 제가 수험생들에게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제 실천할 수 있는 일과 실천할 수 없는 거, 네. 내가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를 분별할 수 있고, 네, 분별하고 나서는 꼭 하는 네. 이런 말씀 잘 알겠고요. 저도 그냥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이거는 그 제가 EBS 활동할 때 그 선생님들도 이런 그 클로징에 썼던 네. 건데 지금 이게 유명 웹툰에서 가져온 네.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뭐 천재가 되는 법 이렇게 네. 했는데 이 내용이 좀 재밌습니다. 네. 여기 보면 인간은 사실 능력이 다 비슷비슷해요. 네. 여러분은 속으로 자긴 천재고 숨겨진 재능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웃기지 마세요. 천재 물론 네. 있죠. 하지만 넌 아니에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비슷비슷한 상황에서 인간 시장에 살아남을 가장 확실한 방법, 그게 놀 때 공부하는 거다. 이렇게 화면이 남들 놀 때 공부하는 네, 거다. 남들 못하고 이게 되게 단순하면서도 평범한 진리라고. 제가 최근에도 한번 생각이- 그런 비슷한 걸 본 적이 있어요. 네, 그 어떤 친구의 블로그에서 본 건데 네, 그 독서실에서 네. 만화 똑같이 삽판데 서울대 의대생이 아마 만든 건지 서울대 예. 의대생을 패러디한 건지 모르겠는데 독서실에서 가장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을 찾아봤대. 네. 처음엔 서울대 의대생 이런 게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장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마지막까지 남아서 공부 열심히 하면서 되게 네. 웃기는 걸 하나 생각했는데 네.
여기 전체에서 가장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이 결국 나였는데 네. 근데 마지막에 나와요. 내가 서울대 의대생이다. 이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왜냐면 다른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할 줄 알았는데 나는 공부를 잘하는데 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면 천재는 네. 같은 일을 오래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뭐 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일을 오래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가 있고 제가 이제 요 장면을 마지막으로 준비한 이유는 네. 실제로 보면 그 이제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 그다음에 네. 지금 재학생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실은 노는 친구들이 많아요. 아, 지금- 지금 친구들이 많다. 예, 코로나 때문에 제가 뭐 강남 뭐 있는 유명한 학원도 가고 뭐 대치동에도 네, 네. 가고 지방도 가보면 네. 확실히 그건 재수생이다, 뭐 재학생이다, 네. 뭐 반수생이다 가릴 거 없이 오래 느슨해져 있는 건 맞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코로나가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더더욱 내가 열심히 하면 승자가 됩니다.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그게 그냥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 만화의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지금 남들이 대부분 놀아요. 그렇죠. 네. 아니, 이건 뭐 솔직한 말씀인데 노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과거 대비. 그렇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열심히 하시면 그 결과는 반드시 눈에 띄게 나타납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개별적인 의지와 능력이 네. 오히려 올해 특히 바랄 수 있다. 예, 네. 올해 바랄 수 있어요. 사실 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예. 알게 모르게 역대 저희가 매년 이제 수험생을 보잖아요. 그러면 지금 올해 학생들이 제일 조금 뭐 심란하고 네. 코로나 블루에 네. 뭐 여러 가지 뭐 환경적인 부분도 있고 네. 그래서 공부를 덜 하고 있는 게 맞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확실히 한 만큼 결과를 거둘 수 있다. 네. 예, 그렇게 네. 하면서 마지막 당부를 드리고 오늘 그 긴급 저희가 좌담의 형식으로 네. 이렇게 코로나 긴급 처방전 이런 네. 제목으로 여러 논의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수험생 학부모님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신데 네. 이 내용을 듣고 많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네.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화이팅 한번 할까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